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려천문과학관에서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강. 오늘은 장수별 노인성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제가 노인성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노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인성, 목숨 숫자 수성, 또 장수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바로 요즘이 노인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노인성 한번 보시면서 장수하실 수 있게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오늘의 밤하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하늘, 서쪽 하늘입니다. 오늘 2월 19일 저녁 7시 30분 서쪽 하늘인데요. 지금 서쪽 하늘에는 가을철의 별들이 지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서쪽 하늘은 정말 좀 황량하다, 허전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목성과 토성이 태양 쪽으로 다가가면서 서쪽 하늘에는 정말 눈에 띄는 그런 별들이 없습니다. 자, 이 사각형 모양의 별들, 이렇게 별자리 선들이 그으면 이것이 가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인 페가수스가 지금 서쪽으로 지고 있는 거죠. 페가수스가 있고, 이 페가수스가 연이라고 생각하면 연의 방패연, 이렇게 그러니까 연의 이 날개들이 날리고 있고, 연줄을 쭉 따라 내려가면 이 부분이 연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드로메다 자리, 그 뒤로 가면 페르세우스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북쪽으로 카시오페이아가 있죠. 그리고 페가수스를 감싸고 이렇게 물고기 자리가 있고, 그리고 옆으로 고래 자리가 있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밝은 별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을은 굉장히 추수 끝난 들판처럼 좀 황량하다. 근데 요즘에 저녁 하늘의 서쪽 부분이 바로 가을철 별자리들입니다. 자, 대신에 남쪽과 동쪽 하늘은 굉장히 화려하죠.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리우스라는 별, 그리고 오리온 자리, 그 다음에 작은 계절의 프로키온, 겨울철의 대삼각형을 포함해서 굉장히 밝은 별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별자리 선을 긋더라도 오리온, 큰 게, 작은 게, 위에 쌍둥이도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마차보, 황소자리, 찾기가 굉장히 쉽죠. 그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희미한 찾기 힘든 웹불소 자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토끼 자리 같은 것도 있고, 그 뒤쪽으로 이 동쪽으로는 이 개자리도 떠오르고, 그리고 봄철의 별자리인 사자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동쪽과 서쪽이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동쪽 하늘이 굉장히 밝고 서쪽 하늘은 좀 썰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좀 남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남해안이나 제주에 가셨다면 조금 더 아래쪽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7시부터 9시까지의 하늘을 잠깐 살펴보면 뭔가 밝은 별 하나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카노프스란 말이 뜨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거 죄송합니다. 쭉 올라오는 뭔가 밝은 별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하늘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남쪽 하늘에서는 볼 수 있는, 잠깐 남쪽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별이 있습니다. 바로 카노푸스라는 별이에요, 이 별이. 그래서 오늘 밤, 이 지금쯤 떠가지고 밤 9시경에 가장 남쪽, 우리가 별이 가장 남쪽에 올 때는 남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밤 노인성 카노푸스가 남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달도 9시경에 뜨죠. 동쪽 하늘에서 달이 뜰 무렵 남쪽 하늘에 밝은 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별이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카노푸스라는 별인데요. 카노푸스, 사실 신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해드리겠고, 우리말로는 노인성, 장수별, 목숨 숫자 수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 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북쪽 하늘도 한번 더 봐야 되겠죠. 자, 북쪽 하늘, 역시 봄이 가까워 오면서 이렇게 북두칠성이 올라오고 있고, 카시오페아는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북두칠성 앞쪽에 북극성이 반짝이고 있고, 북극성 쪽으로 이렇게 7개의 별들이 작은 곰자리, 그 다음에 북두칠성과 작은 곰자리 사이에 있는 별들이 용자리. 그리고 벌써 이쪽에는 또 밝은 별이 하나 떠오르고 있네요. 이 밝게 떠오르는 별,
직녀가 벌써 이제 이 고개를 들이밀고 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쪽이 서쪽이니까 지는 거고 이쪽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이 별들이 지고 있는 별, 떠오르는 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선들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이 되죠. 백조일이 어떤 별, 데네브가 지고 있는 별이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자리들을 보면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그리고 여기가 오각형 모양이 이디오피아의 왕 케페우스, 뭐 세페우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어식으로 하면 세페우스. 근데 별자리 이름은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원어 발음으로 한다면 케페우스가 맞습니다. 그 위에는 카시오페이아, W자 모양의 카시오페이아가 서서히 지고 있죠. 봄이 오는 것은, 여름이 오는 것은,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것은 북두칠성이 올라온다는 얘기고, 북두칠성이 앞에 있는 이 두 별, 지극상이라고 하는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연결하면 바로 이 별이 북극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너스의 그림을 이렇게 덮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곰과 작은 곰 사이에 용이 이렇게 있고, 자, 용 머리 바로 밑에 쪽으로 이 직녀가 있는데 직녀 벌써 졌죠. 그래서 여름철에 밝은 별 중에 지금 요 백조의 꼬리별인 데네브만 마지막으로 이제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별들이 오늘 이제 자정 넘어가면 다시 또 이쪽에서는 새벽쯤에는 다시 이쪽으로 쭉 올라와서 직녀가 떠요. 직녀가 여기쯤 있으니까 쭉 가서 이쯤에서 뜨겠잖아요. 그죠? 한 시간에 이제 15도씩 움직여가지고, 자, 한 6시간 지나면 90도 움직이고, 그래서 새벽에는 다시 이쪽이 떠오릅니다. 이쪽이 부분 이쪽으로.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오늘이 음력으로 2월 19일입니다. 양력으로 2월 19일, 음력으로 1월 19일이죠. 24절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력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4절기는 태양이 지나는 길을 24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양력인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양력 날짜와 음력 날짜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2월 19일이 음력 1월 19일이에요. 자, 아무튼 24절기는 음력의 계절을 맞춰주기 위해서 양력, 태양의 위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난 2월 4일이 입춘이었고 오늘이 우수. 그죠? 그래서 자 24절기가 24등분한 거기 때문에 보통 15도씩 움직이니까 대략 한 15일 정도에 하나씩 움직여요. 그래서 다음 달 5일이 되면 경칩, 그 다음에 또 3월 20일 정도에는 춘분. 우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360도를 15도씩 나눠서 24등분 했을 때 그 기준점이 춘분이거든요. 사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 같은 날, 하늘의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날, 그래서 황도를 0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0, 90도, 180도, 270도, 자 270도, 300도, 330도, 그죠? 그래서 태양이 황도를 따라서 춘분서부터 330도 움직인 위치가 우수입니다. 그 시각이 바로 오늘 새벽 1시 43분이었어요. 우수가 되면 자 태양의 고도가 서서히 춘분에 오면은 이제 낮과 밤의 길이 같아지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다 이런 뜻인데요. 우수가 있는 달은 음력으로 항상 1월이에요. 자, 24절기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입춘부터 시작이 되는데 홀수 번째 오는 걸 절기, 짝수 번째 오는 걸 중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중기인 우수가 음력 1월, 두 번째 중기인 춘분이 있는 게 음력 2월, 세 번째 고구가 있는 게 음력 3월, 소만이 음력 4월, 하지가 음력 5월. 그래서 이렇게 24절기에 있는 가지고 음력 1월, 2월, 3월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는 항상 음력 1월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가 있는 달을 음력 1월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뭐 우수에는 많은 또 속담들도 있죠.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 봄이 온다는 얘기죠. 우수에 풀렸던 대동강이 경칩에 다시 붓는다. 자, 그래서 봄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서 옷을 막 풀려고 하는데 아직 겨울인 추위가 남아있다 이거죠. 경칩이면 3월 초잖아요. 아직 이 추위가 좀 남았으니까
확실하게 봄을 느끼기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뭐 오늘은 좀 날씨가 좀 포근한데요. 눈바위도 좀 날려왔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흐리긴 해서 별 보기 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우수, 태양의 환경 30도에 위치한 거거든요. 자, 어제 해가 질 때 위치가 황도 위치가 330도가 좀 안 됐어요. 자, 어제 6시 좀 전에 해가 지는데 이렇게 약간 330도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해가 뜰 때는 330도 살짝 넘었어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태양이. 자,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딱 통과한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43분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은 우수가 있는 날입니다. 우수입니다. 우수 24절기에서. 자, 그래서 태양계 위치를 놓고 보면 이렇게 우수가 되면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의 위치가 요 황도를 놓고 봤을 때 자, 330도 온 거거든요. 이게 15도씩이거든요. 자, 여기가 오면 경칩. 여기가 황도 0도, 360도인 요 위치에 왔을 때가 자, 제가 이걸 포인트를 갖다가 옵션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위치가 330도, 지금 지구에서 봤을 때, 이제 지구가 조금 더 돌아가면 이 위치에 오겠죠. 15도거든요. 이게 왜 15도인데, 이 위치에 오면 경칩. 그리고 조금 더 돌아가가지고 이 위치에 왔을 때가 황도 360도, 0도가 되죠.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지구에서 봤을 때, 자, 달은 이미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직선에서 약간 벗어났죠. 자, 오른쪽으로 이 오른쪽 지구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오른쪽이면 새벽에 가까운 쪽이에요. 그래서 한밤 이 보름달에서 약간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얀 달이 뜹니다. 뜨는 시간은 밤 9시 정도고 그리고 금성과 수성, 화성, 토성이 모두 다 태양의 오른쪽 지구가 돌면서 보면 해보다 먼저 뜨기 때문에 새벽 하늘에 가 있고요. 목성만이 아직 해가 지기 직전에 해가 지고 나서 잠시 있다가 지는 그래서 목성을 제외한 나머지 천체들이 다 새벽 하늘에 있습니다. 지구가 좀 더 이렇게 움직이면 목성도 새벽 하늘로 오겠죠. 그래서 올 봄부터는 4월, 5월 되면은 새벽 하늘에 모든 행성들이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노인성입니다. 이제부터 노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노인성이 이렇게 유명해졌던 것은 우리나라 1395년에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천문 지도에 노인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1470개 정도의 별이 그려져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고천문 지도. 자, 도래 세계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고천문 지도인데요. 자,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있는 별 중에서 보세요. 가장 크게 그려져 있는 별이 바로 이 별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자, 이 별을 좀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실제로는 우리가 아까 봤던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 요 별이거든요. 요 별이 제일 밝고 큰데 이 별 아래쪽에 있는데 더 밝은 것처럼 그려놨어요. 그래서 야, 이 노인이라고 이 다른 건 뭐 천랑성, 시리우스는 하늘의 늑대별이라고 해서 한자로 천랑성하는데 노인,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노인이란 이 별이 여기 왜 있을까? 그래서 예로부터 이 노인성은 사람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해서 목숨 숫자 수성으로도 불렸고 또 남쪽의 지평선 근처에서 보인다고 해서 남극성이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던 별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성, 이 시리우스 아까 오늘 밤에 보였죠. 시리우스가 보이는 무렵에 노인성도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시리우스가 천랑성이 훨씬 더 밝아요. 그런데 노인성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그려놨던 것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 같은 걸 찾아보면 남극 노인성이라고 나와요. 물론 노인성을 남극 노인성, 남극성 이렇게도 많이 불리거든요. 근데 이 남극 노인성이라고 하는 말은 도교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절에 가면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 장식이라든가 삼신당 같은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 도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남극 노인성은 28수 중에 동쪽의 각과 항으로 천자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8수 중에 우두머리다.
자, 28수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하늘의 적도고 이런 식으로 태양이 지나는 황도를 따라서 서양에서는 12별자리를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항저방 신미기 두녀 위실벽 규류임화 피자섬 정규류성 장익진 해가지고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령을 가지고 하늘의 별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북두칠성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북두칠성 이렇게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각이라고 있어요. 대각이라고. 그리고 여기 바로 서양 별자리로 치면 목동 자리에 어떤 배 아쿠트루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천여 자리에 어떤 배 스피카인데 다 이 각이에요. 그리고 앞쪽으로 항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항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에서 나온 책에서는 남극노인성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랑 목숨 숫자 수성은 다른 거거든요. 사실 좀 보시다시피 수성은 노인성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 관련된 분들 저도 좀 조사를 좀 더 해보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남극 노인성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많이 이 실제로 천문학 하는 분들과 이렇게 도교라든가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옛날 별자리 천상예차 분야 지도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있어가지고 사령이 하늘의 황도를 따라서 존재합니다.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북방 현무. 그리고 각각 이 네 개를 7등분해가지고 청룡은 뿌리부터 꼬리까지 각항저방 신미기, 현무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두녀 위실벽, 백호도 정규류성 장익진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쪽 주작은 귀류임화 필자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 백호가 귀류임화 필자삼 정규류성 장익진이 주작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령의 7등분한 거에서 4, 7, 28수가 되는데 분명히 각항저방은 목동자리와 천자리 부분이 맞아요. 천자리 부분이 맞는데 실제로 노인성은 천랑성, 시리우스와 밑에 있는 이별이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의 오류 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고려사 전료에 보면 노인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원본이거든요. 고려사 전료의 원본인데 노인성이란 말 수성, 뭐 충주,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충주죠. 충주 부사가 이렇게 충주목의 부사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죽장사라는 데서 노인성을 봤다. 전월 28일 여기 보면 이제 전월 그죠? 전월이니까 이게 여기 4월이니까 3월이죠. 3월 28일 날 음력이에요. 음력 3월 28일 날 죽장상에서 노인성을 갖다가 반천했고 제세를 지냈다. 그걸 갖다가 치하했다. 이런 내용이 고려서 전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그러려니 하면서 좀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자, 이 죽장사가 지금은 석종사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없어지고 헐린 다음에 뭐 일제시대 무렵인가 하여튼 그 절로 해가지고 석종사라는 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석종사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큰 절입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왕실절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새로 지은 것은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1985년에 이 땅을 사가지고 10만 평 이상의 지에다가 21개 동으로서 절을 복원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천년 고찰이었다. 그래서 이제 죽장사를 갖다가 바꾼 건데, 자 남극성과 북극성 3태 육성이 보이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 음력 3월 28일이면 양력으로는 4월 말쯤 돼요. 양력 4월 말쯤 되면 저녁 하늘을 보면 서쪽 하늘을 보면 이미 오리온이 지고 있고 시리우스가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노인성, 장수별은 이미 졌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4월 달 음력 3월에는 노인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동쪽 하늘을 보면 아크투루스 스피카 천여자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8수 중에 각 부분에 해당되는 거
떠오르니까 각 항, 이 부분이 각수와 항수 같은 것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크투루스와 스피카를 갖다가 뭐 생각한다면 맞아요. 충분히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 노인성을 가지고 한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증이 있어야 되겠고, 관련된 분들하고 좀 토론을 거쳐서 이야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충주에서 고려사 저유에 나오는 것처럼 음력 3월 28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성 용골자리 으뜸별 카노푸스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1170년이니까 한 850년 전 이정 되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하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보였던 것이 지금 안 보인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자, 뭐 몇만 년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노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성을 볼 수 있는 한계 위도. 자, 노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가 마이너스 52.5도예요. 자, 기본적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북극성 쪽으로 플러스, 남쪽으로 마이너스라고 하거든요. 하늘의 위도를. 그러니까 하늘의 적도에서부터 남쪽으로 마이너스 52.5도까지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노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성이 굉장히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성이 내려가니까 안 보이죠. 북쪽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북극성이 점점 높이 뜬다는 거예요. 북극성이 높아지면 적도가 낮아지고 거기에서부터 52.5도 떨어진 남극성은 안 보이겠죠. 노인성은.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는 적도 지방 같은 데 가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별이 가장 높이 뜨는 고도는 북극성에서부터 적도까지 이게 90도잖아요. 그래서 자, 어떤 별이 자 90도에서부터 요 부분 관측자의 위도를 90도에서 빼면은, 위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위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위도가 자 북극성 적도에서부터의 각도거든요. 요거이기 때문에 자 요게 여기서 나온 파이예요. 파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90도 빼기 파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별의 위도를 더한 것이 별의 고도가 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하여튼간에 기본적으로 남극성을 볼 수 있는 최고 남극성의 지표선에 걸리는 위도가 북위 37.5도예요. 이 이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서울이 경계선인데 단 높은 데 올라가면 좀 더 볼 수가 있겠죠. 해발 1000m 정도 올라가면 1도 정도 아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산 정도 올라가면 조금 더 볼 수, 근데 지평선에 트여 있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쉽지가 않고 조금 더 남쪽을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신기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과거의 기록을 보면 한양에서도 노인성이 관측한 기록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무슨 뜻일까? 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지평선이 트여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노인성에 대한 이름,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나오는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 노인성, 그 다음에 아까 도교에서 이야기했던 각항수의 노인성, 자, 그걸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크투루스라고 하거나 스피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각 아크투루스하고 스피커가 다 보일 때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직 저도 좀 정확한 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의 위도가 33.5도이기 때문에 노인성이 지평선에서부터 한 4도 정도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도에서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권호철 작가가 저희하고 같이 있으면 찍은 건데요. 이렇게 노인성이 수평선 남쪽으로 잠깐 떴다가 집니다. 제주시 쪽에서보다는 서귀포 쪽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남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떴다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리우스입니다. 자, 제일 높이 떴을 때는 잠깐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시리우스가 뜰 때 시리우스가 조금 앞쪽에 있어요. 높이 뜰 때쯤 되면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시리우스보다 당연히 먼저 지죠. 코가 짧으니까. 자, 제주도 남쪽이라든가 우리가 남해안 가면 이 노인성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인성이 남중하는 시간. 자, 노인성을 항상 볼 수 있는 게 이무렵이라 했죠.
자, 제가 이건 노인성이 남중 시간을 적어놨는데, 자, 이게 달이고 이것이 이제 11일 전후에서 25일 전후에서예요. 진하게 찌는 부분은 관측이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남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별이 안 보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이 2월 중순이잖아요. 자, 9시에서 10시 사이가 남중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9시 정도 됐었죠. 그리고 3월 중순 넘어가서 10월 중순까지는 낮 시간에 남중하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해요. 그리고 10월 하순쯤 되면 이제 새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 새벽 하늘 관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1월 달쯤 오면 저녁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성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무렵 남해안이나 제주도 여행하시는 분들 시간 보시고 찾으실 때는 시리우스가 높이 뜰 때 시리우스보다 아래쪽으로 약간 오른쪽. 이제 시간은 이 시간 전후로 한두 시간 정도예요. 그 이상 시간은 안 보입니다. 남중하는 시간이 그나마 제일 높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남극 노인성의 남중 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장수별 노인성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 노인성은 카노푸스라고 불리거든요. 자,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밝은 별들, 자, 1등성도 있고 1등성이라고 하죠. 그 중에 제일 밝은 게 시리우스라는 별이고, 그 다음이 카노푸스예요. 그래서 전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로 밝기로 치면 마이너스 0.74. 자, 숫자가 낮을수록 밝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등급 차이가 2.5배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 중에서도 시리우스는 잠깐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약간 백색에 가까운 굉장히 고온의 거성이에요. 그래서 이 별 사진 네이버에서 나온 건데요. 자, 용고의 자리라는 별자리 어떤 별?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빛으로 약 310년간은 310광년, 질량은 태양이 한 8배, 반지름은 태양보다 무려 71배나 큽니다. 그래서 크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 310광년이 멀다고 보면 모르겠지만 뭐 별로 치면 아주 먼 건 아닌데요. 아무튼 크고 무거운 별입니다. 그래서 전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이고요. 원래 이 용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의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카리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피스라고 하는 것은 고물, 배 뒷부분이고, 벨라는 배의 도시거든요. 이것이 원래는 아르고호라는 별자리에서, 고대 별자리에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아르고라고 하는 별자리인데, 지금 좌우가 반대로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에 시리우스가 있는 큰 계자리가 있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쪽이 동쪽이에요. 남십자성이 있습니다. 센터스 자리에. 자, 여기 이제 카노푸스가 있는데, 자, 이 기본적으로 원래는 아르고라는 별자리인데, 이것이 고대 별자리인데, 이것이 중세 이후에 새로운 별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나눠진 거예요.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르고 자리에 있는 카노푸스의 이름의 뜻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죠. 아르고라고 하는 영웅들이 타고 가는 그런 배였는데, 자, 트로이 전쟁에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가 이 소유한 그런 배의 항해사의 이름이 바로 이 카노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넬라우스 왕이 이집트로 그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을 구하러 갔다라고 하는데, 그때 같이 갔다가 뱀에 물려서 이 아주 유명한 이 카노푸스라는 항해사가 죽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카노푸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고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기 때문에 이 별을 갖다 운행하는 항해사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성 카노푸스, 이 아르고 자리에 있는 가장 밝은 별이었고, 지금은 용고 자리에 있는 가장 밝은 별입니다. 이 크기라든가 질량을 보았을 때 태양보다 훨씬 크고요. 카노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배 항해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장수별 노인성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2월 19일 주말 특강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웃습니다. 비록 날씨는 흐리고 별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마음만큼은 봄을 느끼시기 바라고, 따뜻한 봄에 좀 더 편안하게 별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